지금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3333 갑시다. 상한가도 좋지만 3333 삼성전자 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가자. 전기전자 업종 제대로 이해하고 가자. 3333. 왜 그러냐면 시간 없으니까 종목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장중에 이거 VVIP 방에서 해드렸던 10분, 20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설명 자세히 해놓은 거. 그 동영상하고 이 교재를 드릴 테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그거 어떤 교재인지 알죠? 그리고 그 영상 다시 꾸며서 올리라고 영상팀에 얘기한 거예요. 3333 출석 체크 갑시다. 나 물 좀 마실게. 3333 얼른 3333.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어딨어. 우리 스윙 종목에서 흔들린 종목도 있지만 위메이든 전량차익 실현해서 행복한 거고 CIS 강해서 좋은 거고 오늘 같은 날 다원시스 강세 떼져서 이쁘고 그런 가운데서 주력주가 그냥 와 IT 날라가 LG왕 날라가 기아가 조금 아쉽지만 꼬리 달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디야. 3333 제대로 한번 시장 보자는 거야. 3333 얼른. 그러면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자료도 올려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응? 3333 3333 얼른. 지금 뭐 9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이 뭐 이렇게 작아요 오늘. 90분이면 70%면 63분은 좋아요 눌러야지. 32분이 뭐야. 동네 챔피에서 이거 어디 가서 방송했다 얘기할 수 있겠어? 엄지척 3333 엄지척. 그리고 동영상 구독 알람 신청이 왜 인원이 늘어나질 않아? 24,600명이 항상 늘어난 건가? 하여간에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장중에 띵동 덱스터입니다. 띵동 위메이드입니다. 띵동 두산중공업입니다. 이렇게 하지. 그죠?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그 직원분께 얘기 드리는데 이 스튜디오에 방음 그 판이 있어요. 그거 사달라고 그래갖고 붙이라니까 좀 인원 좀 늘어나 있을 때.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울리잖아. 지금 쩌렁쩌렁 울려. 내가 들어도 울려. 좀 붙여놓으세요. 방음판 좀. 그렇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1월 11일 날에 시가총액. 왜 1월 11일이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날이에요.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20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 4조 6천억.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었어요.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근데 이날 44조, 10배 수준의 거래대금 터진 날이에요. 지금도 10조에서 15조. 많이 거래대금 줄었는데도 10조에서 15조가 터지고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IT의 비중이 38.59였어요. 지금 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막 띵똥띵똥 계속 가입자들 들어오시는데 금요일 날은 도저히 놓치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무조건 같이 수익 내시고 설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흐름에서 8월 2일 날 보시면은 34.32로 IT의 비중이 뚝뚝 떨어져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기준점은 영업이익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영업이익.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2,300개 종목이라고 기준을 잡고 이 영업이익이 내년에 222조라고 예상치가 잡혀 있어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222조라 이거야. 뭐 그거야 이제 조금씩 관계 기간마다 조금씩 전망치가 다를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222조라고 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전망치 기준을 잡으면 그들의 영업이익 비중이 지금 조금 뭐 컨센서스가 낮아져서 31%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34%였거든요, 사실. 31%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양시장 합쳐서 양시장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쳐서 2,631조예요. 양시장 합쳐서 이거야 18.19% 18% 18.7%야. 야, 이게 말이 돼요? 31%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비중이 18%로 완전히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실적을 내는 성장주의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머지 실적도 못 내는데 성장성만 부각된 우리가 수익 잘 냈던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커져버리고 코스피 200 종목군들 중에서 순환성으로 돌았던 2차전지, 또 게임주, 또 원전 관련 두산중공업 이런 쪽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쪽의 시가총액이 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디커플링을, 그 흐름을 해소시키는 위치가 지난해 11월의 기준이었어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상속세 들내려고 주가 누른다고 방송 나서 낄낄낄낄 웃어. 삼성전자요. 상속세 들내려고 주가 눌러요. 정신 나간 것들은 정신 나간 것들. 그걸 낄낄대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정신 나간 것들이라서요. 내가 대놓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안 만날 것 같아. 이 업황에서 제일 오래된 윤정두가 만났고 얘기하면 제 앞에서는 시황이니 종목 얘기를 못해요. 얘기만 했다면 무조건 혼나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 그 당시 기준에 54%인데 그럼 외국인한테 전화해서 야 상속세 좀 들래게 야 상속세 들래게 주가 좀 누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 54% 외국인 지분인데 물론 차명도 일부 남아있겠지만은 어디 소설을 써도 그렇겠어. 거기다가 그 당시 기준에 6만 4천 원대인가요? 이게 그 사상 최대치 그 당시 고점이었어요. 6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 삼성전자가. 그러다가 살짝 밀려서 6만 원이 깨져 있었단 말이야. 사상 최대치 대비해서 6만 2천 원대인가 6만 2,800원인가 그럴 거야. 이게 깨져서 내려왔는데 요 정도 6만 원 살짝 깼다고 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 그 위치에 있던 주가가 살짝 깨졌다고 해서 그거를 주가를 누르려고 막말로 5만 원 깨져 있으면 모를까. 그러면 이거 왜 깨졌어요? 상속세 들리려고 깼단다. 아유 진짜 화끈양 막끈양. 그러고 나서 그게 10월 말의 바닥이고 거기서부터 75%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가 11월, 12월, 1월 3개월 만에 75%. 하이닉스는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거 그거 악재인데. 왜 악재인데? 주가가 8만 원이 이탈됐다고 해서 왜 빠졌니? 그랬더니 그게 악재여서 빠진 거래. 그냥 막 그냥 진짜. 2년 동안에요. 2017년, 2018년도 2년 동안의 순이익이 26조예요. 2년 동안 벌은 순이익이 26조야. 지금 시가총액 이제 70조 넘겨갖고 74조야. 아이고 참나. 7억 2,800만 주짜리. 그럼 7억 2,800만 주. 10만 원 미만이면 70조였다는 70조. 2년 동안 벌은 게 26조인 업체가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2018년도에 20조 8천억 찍었거든요. 그런 20조 8천억 찍는 업체를 70조까지 깨고 내려가는데 그거를 더 깨줘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작년 10월 기준에 똑같이 하이닉스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요? 저 인텔의 낸드 사업 보면 10조 주고 인수하는 거, 야, 그거 악재인데. 아니, 남들처럼 돈 달라고 그랬어? 아니, 증자하게 돈 좀 주세요. 주주들 돈 좀 주세요. 그랬나? 예전에 기억나세요? 새로운 기술이 못된 친구들 아주 그냥. 영화배우 PC 같은 경우가 새로운 기술에 1억 빌려줬다가 초대박 나서, 영화계에서도 이러고 살잖아. 돈이 무서운 거, 이렇게. 어찌됐건, 새로운 기술 증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증자 발표하고 이 대주주 것들은, 대주주 것들이라고 해도 돼. 왜? 증자 주주 배정해놓고 소액 주주들한테 돈 싹 걷어버리고 대주주는 실권주로 처리해버렸어요. 납입을 안 했어. 못돼 먹은 것들이. 어찌됐건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자본 수익 난 거 잉여금 가지고 성장사업 인수하겠다는데 거기에 회차채 발행해서 흥행해서 돈 여유가 생겨서 인수하겠다는데 그게 성장의 기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승인 받아놨고 유럽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에 당연히 오케이인 거고 중국 승인이 지금 조만간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낸드 사업 부분 갖고 오면 이제 외형 더 커지죠. 그게 악재래. 세상에 8만 원 깼다고 그게 악재래.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올라간다냐. 90% 올라온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시장 견인했지. 누가 견인해. 시장 지수 2,600포인트 못 넘긴다고 2,300 왔을 때 다 깨진다고 할 때 윤정두가 무슨 소리에 연말까지 3,000 갑니다. 언제? 10월 달에. 연말까지 3,000 갈 거예요. 갔어 못 갔어? 갔잖아. 2,900 왔잖아요. 누가 땡겼냐고. 11월, 1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누구? LG화학. 왜 그걸 다 까먹고 있냐고. 물적 분할이 악재래. 그래 60만 원 깨. 아니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34년 주식했는데 난 물적 분할 악재라는 얘기 처음 들어봐. 주가가 흔들린다고 그게 악재냐고. 응? 결국 어떻게 돼요? 60만 원 깼던 게 105만 원. 3개월 만에 11월, 12월, 1월. 얼마 올라온 거예요? 그게 80%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3위. 그렇게 해서 IT, 화학, 자동차는요. 현대차 16만 원을 깨요. 언제? 날짜도 기억해. 10월 20일. 왜? 정확히 우리는 주력의 비중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채널 돌려봐. 그냥 방송
현대차 사시고요. 아유, 나는 뭐 대용차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해놓고 뒷구녕 가서는 어디 부품업체 이상한 거 시가총액 2천억짜리, 3천억짜리 대바닥 종목입니다. 황금 대바닥 종목 이런 게 대박 납니다. 와, 그냥 막 그냥. 그래 수익 납니까? 그래 수익 나셨어요? 수익은요, 대형주에서 다 아는 거예요. 결국은 10월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 기아 원체 실적이 이번에 좋으니까 2020년도에 리콜 사태에서 계속 발생된 대손 충당금을 다 털어버리자 이번에. 그거는요, 악재가 아니에요. 근데 19일 날 공시 나오고 마지막 3개 타임, 그러니까 5시 40분, 50분, 6시 그때 물량이 좀 나와서 4% 빠졌거든요. 그래 10월 20일 날 동시호가에 6% 빠지고 시작해서. 근데 그게 저점이에요. 6%딱 빠지고 시작한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돌려가지고 약보합으로 끝나서. 약보합도 딱 한 호가 밀리고 끝난 거야. 그럼 시초가 대비해서 7% 올라와서 끝난 거예요. 그게 최바닥이고 그 다음부터 16만 원에서 또 얼마 올라가? 20만 원대 그냥 중후반까지 확 치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되면서 IT, 자동차, 화학에서 지수를 땡긴 겁니다.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악재가 아니었죠.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예전에 그 일요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박지만 씨가 우리 좀 리스크 있는 얘기긴 한데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면 우리은행에서요.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를 해줘요. 근데 삼화저축은행 거기에 이제 이철수라고 대주주가 있어요. 그 양반하고 박지만 씨하고 코오롱 이웅렬 회장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임이 있어. 근데 왜 저축은행 부산은행 터지기 직전에 삼화저축은행만 우리은행에서 인수해 주냐? 얘 우리금융지주. 그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 결국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합니다. 야, 심한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 뉘앙스, 그 기자가 쓰신 거죠.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게 무슨 악재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그 정신 나간 거지? LG화학 가지고 IPO 단행하니까 물적 분할해서 지주사로 전환되니까 지주사의 할인 요인을 받으라. 얘는 실적이 있는 지주사잖아. 실적이 있는 업체의 지주사의 개념의 흐름이기 때문에 윤정도 말이 틀렸다면은 벌써 이미 리콜 사태 이번에 또 터졌을 때 그럼 60만 원 깨고 내려가야 돼요. 70만 원 안 깼죠. 벌써 이제 80만 원 중후반 와 있죠. 105만 원 찍은 거는 순간 찍고 꼬리 달렸던 거예요. 월봉에서. 90만 원 와버리면 그거는 이제는 본격 내린 거예요. 기아 마찬가지고 IT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정점을 찍고 깨져? 근데 왜 더 이상 안 밀리나? 왜 그 당시 8월 중순에 밀리고 이번에 한 번 더 충격받았을 때 왜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창고에서만 매도가 나오나? 나머지 50%대 지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왜 안 팔까? 그거를 다 청각을 해보셔야죠. 꼭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그걸 봐요. 내 소중한 자산이니까. 그럼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그걸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전기전자 업종과 삼성전자의 시장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지금은 실적이 없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환율이 1140원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있을 때, 그때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조선주까지. 근데 2004년 10월부터 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그따구로 환율 방어하지 마세요. 외환장고 그렇게 늘려서 통화사채 발행해서 국고 까먹지 마세요. 그렇게 한 이후에 환율이 무너지죠. 1140원에서 얼마까지 무너집니까? 900원까지 깨져요. 그랬더니 온갖 무슨 뭐 그냥 마케팅이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또 시대가 다르니까 그냥 애국심 마케팅이야. 어우, 원화가 너무 강세를 떠가지고 수출업체가 다 고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산품 좀 애용해 주세요. 그게 후진국에서 하는 그런 마케팅인 거예요. 후진국에서는 하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이리로 돌아다니다가 애들이 막 담배 펴. 고등학생 담배 피잖아. 애들 담배 펴. 그럼 담배값 딱 봐가지고 외국 담배면 다 부러뜨려 버렸어.
등치가 있잖아. 야, 막 외국계 왜 패? 하면서 다 막 부러뜨리고. 얼마나 미개했던 거냐고. 또 기업들은 애국심 마케팅을 불러일으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차라리 자연스럽게 담배 피시는 분들 외국계 담배도 피실 수도 있고, 응? 외국 캔맥주 마실 수도 있고, 외국 차도 살 수도 있고, 경쟁력을 기술력에서 따져와야지. 어찌됐건. 그 기준에 삼성전자의 흐름은 시장 대비 마이너스였어요.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계속 갑니까?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 특정 업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다가도 특정 업종은 깨져 내려갔는데 삼성전자는 시장보다 못 미치는 수익률에서도 한 번도 후퇴가 없었기 때문에 누적적인 성장이 지속된 거고 시가총액이 유지된 거고 나머지 쪽은 예를 들면 조선은 30년 만에 업황오조스의 정점이 2005년도에 선복과잉 그리고 2007년까지 실적 나오고 그리고 꺾이죠.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2005년도에 정점 실적을 나타내질 못해요. 왜? 배 찍고 수명이 30년이야. 2005년도에 선복과잉이었으면 2035년까지는 배가 해체를 잘 안 해. 그거를 좀 짧게 잡아도 20년 주기를 잡아줘도 2025년까지는 어마어마한 화랑이 올 수는 없잖아. 단순 논리로. 결론은요. 조선주는 이렇게 갔다가 2007년 정점 이후에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는 계속 가. 이해되시죠? 이해 가시면 1111 한번 합시다. 1111. 윤정도 1등이다. 야, 역시 윤정도가 1등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논리도 맞네. 시간 없어. 지금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이만큼 왔어. 빨리 1111. 근데 결국은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저는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어. 빨리 종목 얘기하고 섹시한 거 얘기해서 가입하세요. 빨리 가입하세요. 이거 마케팅 해야 될 판에. 이런 내용을 누구한테 들 거야. 빨리 1111 물 한 모금 먹읍시다.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어. 이런 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무슨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무슨 경제평론가도 아니고 아니 막말로 전문가잖아. 유료 전문가. 마케팅 해갖고 회원가입 시켜야 직원분들 월급 줄 거 아니야. 한 달에 월급일이 두 번. 10일, 20일. 아우 머리 아파. 응? 1111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죠. 농담이 아니라 1111 결론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의 삼성전자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모바일 쪽이 우세였는데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제 저마진 제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가격 경쟁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강세를 띠다 보니까 자동차나 IT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랠리 땐 조선주가 시장을 실적이 가장 좋은 30년 만에 업황오조세가 또 전 세계에서 조선 1위였던 우리나라가 조선주가 현대중공업이 33배 올라옵니다. 15,900원에서 55만 원까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이런 게 폭등 랠리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리먼 터지고 누가 차화정 자동차는 엔화의 강세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그리고 나머지 화학 종류는 돈의 힘 유가 올랐다고 그냥 무조건 올린 돈의 힘 그렇게 돼서 시장이 얼마? 시장이 130%, 150% 올라올 때 차화정은 15배 올라옵니다. 7배에서 15배까지 올라와요. 롯데케미칼이 13배, LG화학이 12배, 현대차가 7배, 기아가 16, 15배 이렇게 올라버려요. 그게 주도주예요. 지금의 기준도 시장이 50% 올랐는데 삼성전자 220% 올라와 있어요. 고점 대비 많이 밀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강해. 단 한 번도 2016년 이후에 코로나19 때 다들 저점을 깼는데 단 한 번도 전기전자 업종은 저점을 깨지를 않습니다. 시장의 지수를 전부 전기전자 업종이 다 땡긴 거야. 그렇게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03년 때처럼 2004년 이후에 원화가 강세를 띨 때처럼 아니 왜 울어? 애국심 마케팅에 왜 당해? 바보도 아니고 엉엉엉엉 울어. 왜 울어? 원화가 강세를 띠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인정을 받는데 왜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우냐고. 방송 나서 맨날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우는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가 GDP의 70% 수출인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거지. 방송 나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휴. 그렇다고 시장이 깨졌나? 시장 폭등 날렸지?
512에서부터 2000포인트 이상 300% 올라왔지 시장이. 지금도 똑같아요. 시장은 뭐 삼성전자는 7만 원 깨졌으니까 6만 원 갈 수 있다? 삼성전자가 6만 원 가는 순간 시장 500포인트 이상 깨집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윤정도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이 31.50%, 1월 11일 날 38% 비중이었는데 줄었죠. 31.50%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고 이들이 오늘 1.21% 등락이 나오다 보니 결론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0.38%이더라. 0.38%를 계산을 해줬더니 오늘 11포인트를 들어 올린 거예요. 시장 16포인트 깨지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런 엇박자 안 나와요.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이들이 땡겨줄 때 시장 3,300포인트까지 땡겨줄 때 또 2,600포인트 그 사상최대치 신고가 내줄 때 이들이 땡겨주면서 나머지 종목이 가는 거예요. 장이 뻘거면 내 종목도 막 가죠. 폭등 아니더라도 뻘건 불은 내주고 끝나잖아 대부분. 장파로면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이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고요. 거기에 삼성전자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9억 주잖아. 59억 주. 60억 주라고 잡고 9만 원까지 갔으니까 500조를 훌쩍 넘기던 삼성전자가 테슬라가 나 참나 1000조를 넘기는 테슬라보다 삼성전자가 못하냐고. 우리나라 기업이어서가 아니라 실적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장중에 뭐 2% 가까이 움직이긴 했지만 거래 터졌습니다. 일단은 바닥 거래는 터졌어요. SK하이닉스 터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0.86% 움직였을 때 시장 영향력은 0.16%고요. 이 기준이 포인트로 따지면 4포인트, 5포인트에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얘가 얼마? 오늘 3% 움직였다면 3%도 움직여요. 1월 11일 날 9% 움직였었어. 3% 움직였다면 얼마요? 얼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20포인트를 당겨버려요. 삼성전자가 3% 움직이면. 하이닉스처럼 5% 움직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너무 행복하지. 얼마로 움직여요? 40포인트를 당깁니다. 삼성전자 혼자. 역으로 생각하세요. 100원당 0.8포인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건데 100원당, 주가 100원당. 만약에 7만 원인데 6만 원까지 깨졌다고 6만 원까지 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밀리는 거야? 80포인트 밀리는 거죠. 시장 대략. 그러면 삼성전자가 20% 수준이라고 치고 전기전자 업종이 30% 비중이라고 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 8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 같이 깨지겠죠. 그럼 얼마? 최소 12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밀려내요. 대장보다 더 깨지죠. 그러면 31%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120에서 150포인트, 150포인트라고 합시다. 1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애들은 69%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은 150포인트의 2배잖아요. 얘는 31%고 그럼 얼마? 300포인트인데 그것만 깨져? 축풍 낙엽으로 깨진다고. 최소 500포인트 깨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9만 원 넘긴 날은 거래일수로 3거래일 뿐이 없어요. 종가상으로 9만 원 안착된 날은 이틀인가 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8만 원대거든. 9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9만 원 찍었다고 칩시다. 최고점 기준. 그리고 7만 원이잖아. 2만 원 깨져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3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죠. 응? 만 원당 500포인트라며 그거는 진짜 여기서부터 더 깨져버리면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그나마 이쁘게 봐줘서 삼성전자 밀리는 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조정이야. 얘는 순환성 조정이야. 이렇게 돼서 나머지가 버틴 거지. 여기서 펀드멘털 대비해서 더 내려간다? 펀드멘털이 이렇게 좋은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더 내려간다?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야 진짜 업황이 깨지는구나. 야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업황이 깨진다? 그럼 세계 경기도 무너진다는 거 왜? 미국의 지수가 아까 다우지수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20%. S&P 500 지수가 얼마? 저점 대비 130% 이상. 나스닥이 얼마? 저점 대비 26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 대비 500% 올랐어요. 저점이라는 거 얼마? 2016년 저점 대비. 기술주가 다 잡아서 얘네들이 올라왔죠. 근데 기술주가 깨져?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술주 반도체가 깨져? 얘네도 깨진다는 얘기네. 경기 끝났다는 얘기네. 근데 제로금리에서 바닥금리에서 경기가 정점 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시장에서 경기 얘기할 때 악재는 뭔지 아시잖아요.
정점을 찍었다가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뿌려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불거질까 봐죠. 경기는 안 좋아졌는데. 근데 중앙정부들이, 중앙은행들이 그런 거 공조해서 다 잡아내주잖아요. 다 빼고 그냥 윤정도가 최고다. 아, 이런 내용 어디다 듣도 보도 못하는데 윤정도 말이 맞다. 그래도 불안하면 딱 한 가지만 보십시오. 금리가 지금 제로금리 수준인지, 금리가 정점이어서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가 꼭지에서부터 부양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 아니잖아요. 금리. 두 번째는요. 금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호재라는 거, 금리 인상하는 건 무조건 호재예요. 옆에서 금리 인상의 우려감 확 그냥 막 금리 인상 우려감이 어딨어. 금리 올릴 때마다 폭등이지 무슨 소리야. 경기가 그만큼 개선돼 있다는 건데. 두 번째, 불안하다, 어렵다, 힘들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환율만 보세요. 환율.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자율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아. IMF가 우리나라 외환장고가 없어서 IMF 터졌어? 거짓말쟁이들. 정치적으로 그걸 다 이용해 먹고 악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100년 지나야 알게 된다니까. 그런 걸 또 영화로 찍어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찍는 사람은 그 바본 거지. 동남아 외환 위기가 전체적으로 터진 거 아니에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아닙니까? 마찬가지 파생에 대한 후유증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요, 외환장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온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 우리나라 외환장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왔었어. 대부분이 뭐였어요? 미국 채권 사준 거지. 형님, 미국 형님, 내 채권 사줄게요. 나 좀 잘 봐줘. 그리고도 맨날 일본 애들한테도 팽당하고. 미국 애들이 볼 때 일본 대비 우리나라는 일본 밑에 있잖아. 왜? 일본 애들이 채권 더 많이 사주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한다고 어디서 확 그냥 막 그냥. 세계 외환보유고 1위가 중국이요. 그 외환보유고라는 게 뭐야? 달러 이렇게 쉬고 있어? 중국이 그 달러 인쇄 기술 없을까봐 채권을 사주는 거 아니에요. 채권을.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그 채권을 팔아먹고 부채 한도 계속 상향시킨 다음에 그걸로 먹고 산다고. 응? 그런데 외환장고 그렇게 많은데도 리먼 터졌을 때 어떻게 돼요? 환율이 그냥 1,300원, 1,400원, 1,500원 그냥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됐죠. 왜? 단기 외채도 다 못 갚아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돈 본국에 송환해야 되는데 이거 한국 애들 이거 달러 없는 것 같은데 외환장고 10위 안에 들어온 개뿔이나 무슨 큰일 났는데 한국 돈으로 가져가라면 머리 아픈데. 그래 뭐 이제 달러를 예를 들어서 바꾼다. 그 정도 심각하게 바꾼 건 아니었는데 완전히 개판돼 버렸죠. CDS 프리미엄이 6.99까지 올라와 버리고 699bp. 그런 거 아시냐고, 기억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원화 가치가 1,600원 수준까지 훼손될 때, 완전히 쓰레기 될 때, 지금의 기준은요 1,300원 마지노선으로 보면 돼. 옆에서 누가 뭐 엄한 소리 해도 환율 그냥 이번에 1,20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문제 없는데 왜? 1,300원 오면요. 이거 좀 심각한데? 우리나라 화폐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돼가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리먼 때는 우리가 잘못했나? 미국 애들이 서프라임 일으키고 파생상품의 문제였지? 이거 뭐지? 1,300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수합을 해준 거예요. 미국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400억 달러, 400억 달러인가 300억 달러인가. 우리 통화수합 해줄게. 한국에 돈 못 빼면 우리 달러 우리가 줄게. 그거 해주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해주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같이 해준 거예요. 근데 자존심 상하게 일본 애들은 엔화로 해줄게, 엔화로. 중국 애들은 위안화로 해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계 경기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탁 들어와서 이 자식들, 엔화 필요 없어, 엔화. 통화수합 필요 없어, 끝내. 근데 또 시간 지나면은 만약에 진짜 글로벌 위기가 오면요. 통화수합. 일본한테도 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아직까지.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 통화수합 하지 않았냐? 그럼 그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그렇지도 않아. 그 코로나19 때는요. 환율이 1,300원 딱 찍어요. 딱 그 수준까지 올라요. 저도 시겁했어요. 이거 심각한데 했는데 그거 그냥 순간 찍고 말았어요. 통화수합은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또 멋있게 보이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만 통화수합 강압적으로 했으면은 우리나라 뭔가 문제 있나 보다. 정부에서 뭔가 숨기나 보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7개 국가인가 하고 그냥 통화수합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7개 국가 우리가 통화수합 해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빨리 마케팅해서 가입하라고 해야 될 판에. 여러분들은요. 종목 준다며. 내일 상한가 종목 준다며. 그 마인드 바꾸셔야 돼요. 계좌 다 시퍼래집니다. 불법 전화 오고 뭐 텔레비 돌리면 뭐 대박 나셨죠? 버킷 스튜디오도 다 제가 추천했고요. 휴마시스 오늘 대박 나. 그런 쓰레기 같은 내용들 보지 마시는 얘기예요. 그럼 지들이 하지 왜? 윤정도도 똑같아. 그럼 지가 하지 왜? 시장부터 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제관념부터 조금 일부 잡아내시고 그럼 진짜 내 소중한 자산은 어디다 넣어두고 나머지 밋밋하니까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잡아낼 수 있는 버킷 스튜디오 문자 안 나가요 우리. 오늘 덱스터 문자 보낼까 하다가 시겁하고 그냥 안 보냈죠. 라이브 방송 VVIP 방송에서. 왜? 변동성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윤정도 유료 고객 300분이 넘게 있는데 이 300분이 실시간으로 매매가 용이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50분에서 70분 정도 이것도 많이 잡아드린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거나 뭐 운동하시거나 그러신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를 아울러서 문자를 줘야지 윤정두가 뭐 하나 히트 한번 쳐보려고 야 상한가 한번 잡아보려고 시가 총액 파워넷 오늘 25% 움직였던 거 어디서 코엔터키 테크 이건가 얘인가 시가총액 1,000억이죠 1,100억 1,100억짜리 뺑뺑이만 돌리고 있어. 그거를 여러분 1,100억짜리 사십시오. 정치인 테마주 시가총액 그냥 이만한 거 아유, 진짜 예전에 한국경제TV 와우넷 같은 경우에 17년도에 제가 와우파에서 강의해드릴 때 100명만 넘으면요 순위 5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1,000명 넘겨야 5위 안에 들어가. 본인도 주식 아예 모르면서 맨날 거짓말하는 친구가 지금 와이프까지 방송 나와서 전문가 활동해 지금. 그건 심한 거지. 심각한 거지.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들 중에 번지르르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증권사 가서 보실 수 있는 내용, 뉴스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 말고 아니 종목별로 뭐 호재나 뉴스 그 재료 내용 여러분들이 몰라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와우에도 몇 분 없어요. 거의 없다고. 잘 여러분들 자산 운용을 잘 판단하십시오. 내 자산을 지켜내야만 나머지 종목에서 수익 기준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의 수익도.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넘겨드릴 텐데 222조 이것도 이제 조금씩 반영돼 있을 거예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력, 역할력 그리고 지금 왜 자꾸 피를 토하면서 윤정두가 과도한 조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 10월 말의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11월, 12월, 1월 이게 75%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3,300을 간 겁니다. 물론 뭐 3,150을 찍었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시장이 다시 4,000이 되기 위해서는 4,000? 그렇죠. 왜? 그 당시에 2,300에서 2,600 누가 간다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요. 다 깨진다 그랬지. 과도하게 올랐다고. 코로나 시국에. 말도 안 된다고. 윤정도 혼자 3,000 넘긴다고 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때 시장 40% 올랐거든요. 주력주들 80% 올라오고. 그럼 지금도 똑같이 주력주들 올라오면서 시장 40% 견인하면 그게 4,200입니다. 누가 땡길 거냐고. 얘들뿐이 없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IT뿐이 없어요. 실적 되는 쪽은 지금 시장에 실적이 그냥 뭐 긍정적이다 규모의 면에서 크다가 아니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나와주는 거 얘들뿐이 없어요. 삼성전자 실적 사상 최대치가 2013년도에 36조 7천억이 사상 최대치예요. 지금은요 60조 넘기죠. 거기에 자사주익 소각 14% 했죠.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럼 다른 쪽이 실적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사상 최대치 실적 넘긴 쪽이 몇 군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 반영은 그 이상이죠. 성장성만 지금 부각돼 있죠. 왜?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또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조정의 흐름 속에서는